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쟁부가 82 공수사단 소속 공수부대원 2,000명에서 최대 3,000명에게 중동 배치를 위한 서면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병력은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 투입이 가능한 즉각 대응군 소속으로 이미 페르시아만으로 이동 중인 해병원 정대 2개 부대와 합치면 이란 인근에 미지상 병력 6,000명에서 8,000명이 집결하게 됩니다. 현재 중동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파병으로 전력 증강이 한층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휴전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채널 12가 보도한 이 초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기존 핵 역량 해체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키스탄 관리 2명은 AP통신에 이란이 해당 제안서를 수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란군 대변인 졸파가리 중령은 국영방송을 통해 우리 같은 나라는 당신들 같은 나라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여전히 긴박한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는 차단하면서 중립국 선박에 한해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2월 28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영향을 받았고 1,000척 이상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해협 인근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3월 23일까지 해협을 개방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이 시한을 철회했고 이번 주 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와 남부교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야간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란 대사의 신임장을 철회하고 일요일까지 출국할 것을 요구했으며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45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미래연합의 첫 번째 정상회의를 공식 개최했습니다. 이 연합은 지난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출범을 예고한 뒤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대면회의이며 기술과 교육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개회사에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은 정치적 철학이나 국경, 지역적 편견을 넘어 아이들을 최우선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알바니아, 프랑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UAE 등 45개국 정상급 인사와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XAI, 어도비, 줌 커뮤니케이션즈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도 함께 자리하면서 민관 협력의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듀테크 도구와 교육 분야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아이들의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리터러시 확대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각 회원국이 자국 지역에서 직접 회의를 열고 연구를 수행하며 인접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연합은 앞으로 혁신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 관련 신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전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토록 많은 기술 분야 선도 기업들이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이틀에 걸쳐 이렇게 많은 각국 지도자들 앞에 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며 둘째 날인 3월 25일 회의는 백악관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4일은 미국 국가농업의 날로 올해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선언문을 통해 250년간 미국을 먹여 살려온 농업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이전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40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토양 건강 개선과 수질 향상,
식량 및 섬유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과 자국산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농업 생산성을 억눌러 온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장비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미국 농업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농가 수가 19만 9천 곳 이상 줄었고 전체 농업인의 약 3분의 2가 5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농업인들이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으며 미국 내 농가의 97%는 가족 경영 농장입니다. 미국 팜뷰로 연합회의 지피 듀발 회장은 투입 비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농촌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힘든 경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 추가 예산 패키지에 농민 구제 조항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정밀 농업과 로봇 기술 도입 덕분에 30년 전과 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지금보다 1억 에이커의 농지가 더 필요했을 만큼 생산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문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의회 연설을 인용해 개인이든 국가든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팜뷰로 연합회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통해 농업의 역할을 알리는 추가 행사 계획을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저택이 위치한 플로리다 제87주 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에밀리 그레고리가 공화당 후보 존 메이플스를 2%포인트 이상 차이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 선거구는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19%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던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메이플스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공화당 후보 메이플스는 스스로를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자로 내세운 재정 자문가였으나 선거구 내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시달리면서 선거 막판 발목을 잡혔습니다. 당선된 그레고리는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소규모 사업체 대표로 과학자 출신 민주당 후보 당선을 지원하는 정치위원회 314 액션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승리가 물가 상승에 불만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공화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선거위원회의 헤더 윌리엄스 위원장은 SNS를 통해 마라라고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공화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29개 선거구를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아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026년 중간선거의 향방을 단정짓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314 액션의 쇼네시 노튼 대표는 에밀리는 플로리다 주민들이 이념이 아닌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줄 후보를 원했기에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내 제조시설 현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억 달러, 한화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3억 달러 투자 계획에 이번 주 3억 달러를 추가한 것으로 인천 부평과 창원 등 한국 내 2개 공장의 최신 프레스 설비 도입과 소형 SUV 생산 역량 강화에 사용됩니다. GM의 한국 진출은 2002년 부도 위기에 몰린 대우자동차의 주요 자산을 인수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2011년 대우 브랜드를 정리한 뒤 쉐보레를 앞세워 현재의 한국 GM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GM 코리아는 쉐보레 트렉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를 생산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으며 GM 글로벌 라인업에서 핵심 모델을 담당하는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GM 코리아의 총 판매량은 46만 2,310대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 판매는 약 1만 5천 대 수준에 그치고 44만 대 이상이 수출 물량으로 사실상 수출 중심 생산 기지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9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GM의 내수 점유율은 1%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공장이 맡는 역할과
고용 및 수출 기여도는 내수 점유율과는 별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GM은 2018년 한국 정부의 7조 원 규모 구제 패키지를 수용하면서 10년간 한국 내 투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일부 공장 정리와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 철수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 확대로 철수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설비 현대화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 수주 물량 증가와 인천, 경남 등 생산 거점 지역의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GM이 전기차를 포함한 차세대 신차 모델의 한국 공장 생산 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신모델 배정 여부가 GM 코리아의 장기적인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CBS 60미니츠가 며칠 전 방송한 심층 리포트를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의 위기와 한국 기업의 역할이 다시 한번 조명됐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수십 년간의 정책 실패와 방치로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데, 중국이 연간 약 1,000척의 화물선을 건조하는 데 반해 미국은 고작 3척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형 상업용 화물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전국에 단 2곳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조선업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한화그룹이 2024년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뒤 추가로 1억 달러를 투입했고, 향후 총 50억 달러를 들여 이 조선소를 21세기 수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데이비드 킴 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연간 한 척에서 1.5척을 건조하고 있지만,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연간 20척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인력도 7,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미국 법인 총괄 마이클 콜터는 한국 조선소에서는 매주 한 척을 인도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한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면서도 자국산 LNG 운반선이 단 한 척도 없어 100년 된 존스법에 따라 뉴잉글랜드 지역은 겨울마다 몇 개 주 떨어진 곳에서 추출되는 가스 대신 해외에서 더 비싼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모순이 이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백악관에 조선 전담 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최근 유가급 등에 대응해 존스법을 6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다만 카토연구소의 콜린 그라보 무역 전문가는 행정부가 조선업 육성을 추진하면서도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숙련 이민 노동자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한화의 필라델피아 투자는 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